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렁무장입니다. 얼마 전 영상을 올렸는데요. 요번에 제 정규 강의 13기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간단히 공지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요새 시장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이게 미리 얘기해 주거나 미리 확인하거나 인지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오늘 영상만큼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들어온 그 상담 케이스도 너무 파급력이 커요,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급매물만 팔려요.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하락했다. 자, 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최악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밑에 어쨌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요. 그냥 안 좋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퍼센테이지까지 알 필요 없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진짜 쫙쫙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집을 판 사람 있죠. 판 사람이 계약을 깨요. 왜냐면 내가 5억에 팔았는데 7억이 된 거예요, 아파트가. 이게 한두 달 만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미친 시장인데 5억에 팔아서 잔금 다가오는데 가격이 1, 2억이 뛴 거예요. 그럼 계약금 몇 천만 원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많았어요. 정말 이런 케이스가 수두룩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케이스도 문제가 되겠지만 후자의 케이스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집을 파시는 분들은 거의 이유가 있어요.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거나 다주택자 중에서 공포에 질려서 던져버리거나 내 집 한 칸이 있는데 내가 살던 집 파는 분들은 전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겠죠 아마. 그런데 옮겨 타기가 있긴 있어요. 돈이 좀 모였고 앞에 집이 좀 올랐고 지금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차익이 남기 때문에 앞에 집을 팔고 뒤에 내가 원하던 동네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옮겨 타기, 애들 학군지 이동 이런 수요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없는지 저도 신기할 뿐인데 월세 거래 많이 하시고 그냥 버티고 전세 거래 좀 하시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 게 역사에 없어요. 거래 건수가 이렇게 침체되면 거의 반년 정도면 끝나는데 지금은 줄줄이에요. 역사적 기록이고 모든 게 기록이에요. 거래량도 기록이고 가격 하락폭도 기록이고 월세가 상승률도 기록이고 매매가랑 전세가가 커플링돼서 내려가는 것도 기록이고 다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집을 팔고 옮겨가는 분들이 지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상담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고 팔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다음 집을 샀어요. 원하는 집이니까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금매가 눈에 들어와요. 내가 옮겨가고 싶었던 집이 예를 들어서 성수동. 성수동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성수동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정말 급급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덜컥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한동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역사적으로 정도껏 안 팔렸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정도껏이란 게 있었어요. 사람들 마음 안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내리면 우리 집은 팔린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안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내려가면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옮겨가는 분들은 여러분 사거나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판단 말이에요. 팔고 사거나 사고 파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은 중간에 돈 사고가 나고 그 사고 내신 분들 많아요 요새.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고 팔지 말고 팔고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급매로 예를 들어서 팔고 산 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심지어 이분들까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뭐냐? 팔았죠. 그리고 사잖아요. 그런데 이 판 사람이 매수자가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중도금을 받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인이 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A라는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버리고 B를 샀어요. 그래서 A라는 아파트에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았어요. A 아파트 계약금 받아서 내 돈 합쳐가지고 B라는 아파트에 계약금 걸고
A란 아파트에 중도금 받아서 B 아파트 중도금까지 줬어요. 돈 모은 거 합쳐가지고 더 상급지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취소를 하겠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당장은 어떻게 돼요? 당장은 돈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피해가 생기면 나중에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만큼 재력이 있을지 나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무자력은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저도 돈을 뜯겨봤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있는 그대로 차가운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A를 내가 집을 팔았죠. 이쪽 매수인이 중간에 빵꾸를 내면 B도 빵꾸가 나요. 일단은. 나중에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소송은 나중 문제고 B란 아파트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손실금액이 크겠어요? 당연히 내가 손실금액이 커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판 아파트보다 거의 비싼 아파트로 가요. 사람은 아파트를 내려가질 않아요, 잘. 가능한 위로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겠어요? 거의 학군이랑 약간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저의 상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A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갔죠. 근데 A 아파트가 깨지면 B 아파트가 깨지잖아요. 그럼 누가 더 손해금액이 크겠어요? 그리고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사 계획이랑 모든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사실은 A란 아파트의 매수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실제로 소송까지 가보시면은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A도 할 말은 많아요. 내 아파트가 안 팔렸다. 나도 매수인이 깼다.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온다. 지금 시장에서 모든 게 납득이 되는 케이스예요. 모든 게. 사업이 망했다. 납득 안 되세요? 요새 사업 망했다. 나 가게 하는데 망했다. 납득 안 되세요? 납득 되잖아요.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댄다. 전 납득 되거든요. 나도 집을 팔고 오는 건데 매수인이 깼다. 전 납득이 돼요. 전세를 놓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전세가 안 나갔다. 전 납득이 돼요. 어떠세요?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능하다고요.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사고가 나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사고 판 것도 아니고 팔고 샀는데 안전하게 팔고 샀는데 판 게 무효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고 팔고 나서 잔금을 다 받고 움직이려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것도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팔았죠. 그럼 잔금 받았죠.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집을 사게 되면 난 비용이 또 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근데 알아는 주세요.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미.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피가 말라요. 내 집을 금매로 팔았거든요. 금매로 팔았는데 몇 달 만에 내가 판 가격이 금매가 아니에요. 제가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8억까지 가던 아파트를 6억 초반대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거래가가 5억 중반이 뜬 거예요. 그리고 호가에 5억 초반이 나와요. 이러면 매수인은 사기 싫거든요. 그럼 취소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8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으면 거의 10억 넘는 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빵꾸나고 빵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되게 심각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해도 계약의 신뢰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무브가 안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1. 돈을 가진 무주택자. 2. 그냥 팔고 싶은 사람. 사고 팔고가 안 돼요. 옮겨가기가 안 돼요. 허리가 끊어진 건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고 잔금 다 받고 내 주거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옮겨가야 돼요. 그래도 그게 가성비가 나올 만큼 물건이 싸거든요. 이러니까 시장에 금매가 있는 거예요. 급급 금매. 그냥 금매가 아니에요. 던지는 매물이에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아무도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거래량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10분의 1이 안 돼요, 여러분. 15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20분의 1. 옛날에 거의 진짜 10%, 5% 막 이럴 거예요. 5% 이낼 거예요. 그런데 거래가 되겠어요? 내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깬다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옮겨갑니까? 그러면 옮겨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쯤 되면은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려야 돼요.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집을 팔고 나서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도금 받으면 된다? 맞아요, 여러분. 중도금을 받고 나서는 소송을 걸고 나면은 소유권은 반드시 이동이 돼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내 집을 매수한 사람도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책임지는 거 맞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 다 기억나시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납득이 안 되세요? 다 되죠? 그럼 이 사람도 책임을 지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내 집을 사는 사람의 재력이 내가 사는 집을 사는 나의 재력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 사고가 나면 일단 내가 더 곤란해요. 그리고 일단 내가 손해예요. 소송 가면 둘 다 손해예요. 소송 가면 결국 웃는 거는 공무원이랑 변호사밖에 없거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은 진짜 이게 미치고 팔딱 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동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냥 무주택자가 진짜 싸게 집을 사버리거나 아니면 던지고 싶은 분만 집을 팔거나 이게 편한 거지. 지금 어설프게 움직이려 그러면 돈 사고밖에 안 나요. 왜? 시장이 아예 정상 기능을 못해요.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합작이에요. 이번 정권에도 이젠 책임이 있어요. 지금 거의 반년 지나갔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하는 척만 하고. 그러니까 저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정보 욕할 시간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택해야 되는데 지금 옮겨타기 하시려면은 팔고 잔금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고 옮겨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 집을 사간 매수인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또 깨지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서 옮겨타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옮겨타기 하실 분 많지 않겠지만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산은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